여러분의 골든크로스 종목을 찾아드리는 조기준의 골든크로스 시간입니다. 먼저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여파로 우리 시장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참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매니저님 어떻게 보실까요? 미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요. 테슬라가 결국에는 221불, 15% 하락을 하면서 막상 이제 트럼프가 돼서 당선됐을 때 가격 밑으로 하락을 했고,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갖다가 이제 바꾸지 않겠다라는 기조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점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포심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2,500선 지지, 그다음에 코스닥은 700선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이 지금 현재 총 시총이 한 2,450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700조 정도, 그러니까 28%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최저점으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을 털고 나갈 그런 이제 외국인 한도는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시장은 별로 많이 안 밀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AI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테슬라에 의해서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우리나라 선물 옵션 3만기가 이제 내만이 날이 목요일이 있고 바로 그 다음 날에 미국의 또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목금이 이제 디데이로 보고 있고 그때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하고 내일 쉬어가고 목요일까지는 이제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2,500선 근접했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럴 때 관세 전쟁 수혜주를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이제 관세 전쟁 수혜주는 약간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비중을 사서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오늘 시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낙폭과다 개별주들 단기 트레이딩 하셔도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모아간다면 미국 시장에서도 머크라든가 노바티스라든지 바이오주는 또 견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계속 사면다면 바이오주들을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첨생법 관련해서 제가 보기엔 S바이오메딕스라든지 또 이제 비만, 그다음에 또 이제 탈모가 있는 올릭스 많이 빠졌을 때 분할 매수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미중 관세 관련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단기 트레이딩 그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잠시 뒤에 관세전쟁 수혜주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점검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10월 28일에 편입했던 SOS랩이 201% 수익 중에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최근에는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이제 제가 추천드렸을 때보다 200% 올랐다가 지금 이제 하락을 했고요. 결국은 여기에 이제 공모가 근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500원이 공모가인데 공모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작년에 이제 100억 적자 났다라는 이유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현대차에다가 모비드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항 지금 이제 14개 우리나라 공항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관제 시스템 관련해서도 수주 모멘텀 계속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차량용 라이다라든지 그 모멘텀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하락 때문에 하락한 것보다는 그동안 실적이 안 좋은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고 그 조정에서 공모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국 관련해서 지금 이제 미중 전쟁에서 라이다 결국에는 수출 제한을 품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글로벌 4위 이내에 라이다 업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관련해서 다른 센서보다는 가장 많이 필요한 게 가격이 비쌉니다. 10배에서 100배 이상 비싼 게 라이다고요. 또 하나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AMR, AGV에도 라이다가 탑재되고 있고 국산화 성공한 SOS랩을 한번 공모가 근처에서 분할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동형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SOS램 계속해서 보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2월 10일에 편입했던 이마트가 26% 수익 중에 있습니다. 최근 많이 올라줬는데 이제는 좀 수익을 실현해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계속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마트는 이런 종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많은 이렇게 홈플러스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2위 업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1위 업체는 더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상속이 완료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완료 과정 속에서 또 스타벅스의 실적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가장 큰 문제점이 지마켓이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랑 결국에는 이제 조인트 벤처도 설립할 가능성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PBR이 0.2라는 거죠. PBR이 아직도 너무나 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 총계가 13조인데 지금도 2, 3조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 극저평가 구간에 있었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극저평가 있을 때 상속을 한 거죠. 세금을 절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할인점, 뭐 트레이더스, 그다음에 스타컴, 뭐 지마켓, 그다음에 뭐 조선호텔, 그다음에 SKC 컴퍼니라든지 실적은 계속적으로 개선 중이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7년에 영업이익 1조를 제시했다라는 게 결국에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조 제시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2, 3조밖에 안 된다. 제 생각에는 아직도 갈 자리가 있고 혹시라도 마이너스 났을 때 분할 매수 계속적으로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홈플러스양 반사수혜로 상승 랠리를 보여줬던 이마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섹터를 공략해봐야 될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해볼 섹터로 바로 음식료를 꼽아주셨는데 어제 이어 오늘도 음식료를 가져오셨네요. 일단 관세 전쟁 속에서 음식료 관련 주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고요. 대상이라든지 뭐 되게 F&B 오늘도 뭐 이렇게 계속 플러스 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그 문제에서 가장 이제 대상이 되는 게 음식료가 가장 좋아 보인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고, 그 관세 전쟁은 계속적으로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중 관세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결국 중국에서도 미국산 닭고기라든지 소고기라든지 그러니까 돼지고기 10%, 그다음에 닭고기엔 15% 관세를 붙인다라고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 계란이 품절 사태가 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일이 이제 미국에서도 겪고 있고, 그 넓은 땅에서 계란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계란도 그러니까 뭐 없어지는, 그러니까 한인 식당에서 뭐 몇 판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마트에서도 보면은 1인 1 한 판밖에 못 사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인플루엔자가 생기면은 뭐 거의 몇 달, 그러니까 1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품절 사태가 계속될 거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 계란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터키에서도 지금 주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계란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이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지 않나라는, 체리브로, 마니커, 뭐 이런 동업팜테이블, 뭐 이런 소형주들이 올라가는데, 이와 관련된 주식을 한번 매매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미중 관세 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음식료 오늘의 공략 섹터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골든크로스를 보여주게 될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하림을 가져오셨는데 음식료 중에서도 이 종목만의 매력이 따로 있을까요? 이제 미국 관련해서 이제 미중 관세 보면은 이제 돼지고기는 10%, 소고기는 10% 관세를 매기는데, 중국에서 미국에서 닭고기는 15% 관세를 매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관세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15%에서 올릴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의 K푸드 인기가 계속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치맥, 치킨과 맥주 관련해서도 그렇고 세계 속으로 퍼져나가는 하림.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제 이게 이제 과거에 하얀에 치킨을 파는데 지금 이제 너켓, 용가리 치킨이라든지 그다음 부위별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닭다리살이라든지 가슴살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또 이제 하림 삼계탕 인기가 계속적으로 해외에서 계속 인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매출이 가장 높게 나올 수 있는 하림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15% 관세 부과가 이제 시작했고, 미중 전쟁이 시작하면 이 15%에서 중국에서도 30%까지 계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10% 받고 또 레이스를 하듯이 올린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이런 음식료 관련주 중에 하림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동물복지 스마트 팩토리 통해서 도계 시스템,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고 생산성을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항생제, 동물복지, 뭐 이런 사료, 그다음에 아까 계란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보시면 매출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할인 가격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거래가 없어서 최근에 거래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목이 워낙 이제 테마주일 가능성이 높고 계속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려운 업종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미중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계란 사태라든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20-30%를 잡는데 이번에 10%에서 20% 사이에, 그래서 3,600원 정도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700원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관세 전쟁 속 방어업종으로 부각받고 있는 할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손절가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힘든 시장에서도 장 끝나고 매니저님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장 끝나고 지금 바로는 아니고요. 저녁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10시 1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혹시 시간이 없다 그러시면 녹색 밴드에 조기준 검색하시면 제가 그 시간 자료라든지 그 외에 종목 자료라든지 보고서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올려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